안녕하세요. 인포마켓 강용훈 대표입니다. 로봇의 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오늘 첫 개장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BB테크가 상한가를 가는 등 어지간한 로봇주들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새해를 넘어간 도중에 빅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항이요. 이제 생태계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로봇 부분을 자율주행, 그리고 드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한정을 해서 설명을 했고,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클 거다, 굉장히 성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MW 로봇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실제로 생산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을 생산한 피규어 AI라는 곳에서 최초로 휴머노이드를 인도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인 발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에서 제네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제네시스가 10년 동안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었던 거를 단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물리법칙이 구현된 공간에서 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졌죠. 그 분석한 영상이 많던데 저도 재미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투자자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관 투자가들도 이제 로봇이야말로 AI가 결집된 구체적인 산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찾았던 AI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 그게 돈이 되냐, 이런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해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로봇이 AI를 구현하는 이런 하나의 해결책으로 투자가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로봇 어렵죠. 저는 로봇에 대해서 부정적이기도 했고, 과거에 긍정적인 면도 제가 봤었는데, 오늘은 로봇 How to Invest,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해서 한번 로봇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은 나중에 기초 영상이나 아니면 일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은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또는 사족보행 로봇을 가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센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는 센서, 시각에 관련된 센서고요. 그거는 이제 카메라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러나 라이다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카메라는 이제 빛으로 하는 거고요. 라이다는 이제 레이저를 쏴가지고 물체의 어떤 형태를 읽어내는 거죠. 모션 센서라고 있습니다. 이 모션 센서라는 거는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센서인데요. 로봇 안에 들어가 있는 IMU라는 게 있죠. Inertial Measurement Unit이라고 해서, 이 IMU가 뭘 하냐면 좀 복잡하긴 한데, 자이로스코프, 가속도, 지자기 이런 거를 센서 가지고 다 측정을 해서 내가 지금 자세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래서 이 자세를 어떻게 정교하게 제어할 것인지 제시하는 그런 센서가 되겠습니다. IMU가 특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여기는 또 엔코더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관절 같은 데 들어가 있는 건데, 관절에 보통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모터가 얼마나 돌아갔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센서이죠.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로봇에 어떤 중앙에 칩이 있으면 거기에 센서 값을 보냅니다. 그래서 자세도 측정하고, 내가 이게 팔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센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센서가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 같은 경우죠. 보는 센서이긴 한데, 밤에, 그러니까 전혀 이제 빛이라든가 악천후로 인해서 사물을 인지하기 힘들 때, 이때는 적외선 센서를 씁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센서가 필요하죠. 전체 로봇에서요, 이 센서가 차지하는 가격 비중이 15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보는 센서 중에서 라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라이다를 잘하는 세계 최고의 회사가 독일의 시크라고 합니다. SICK. 그 다음에 중국 업체에서 염가판 라이다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SOS랩이라고 회사가 있습니다. 각축을 벌이고 있어서 쉽지가 않죠. 시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리고 모션 센서에서 IMU 부분에서는 국내에서 딱히 찾을 수는 없는데, 엔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RS 오토메이션이나 코닉 오토메이션 등 중소회사들이 있습니다. 기타 센서는 적외선 센서가 있는데 냉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냉각 장치를 붙이는 적외선 센서이죠. 그건 전 세계 한 7군데 회사가 있고요. 기술적 진입 장벽이 높은데 국내에서는 i3 시스템이 거기에 한 자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동력계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터리죠, 배터리.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해서 어지간한 종목들은 다 올랐는데 앞으로 로봇에 동력을 공급해야 되는 배터리 회사들은 주가가 신저가를 기록을 했죠.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국 업체들이 중국 정부 보조금을 안고 시장에 뛰어들어와서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무한 경쟁에 접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동력계는요, 로봇의 구성 품목에서 착탈식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전체 로봇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원가에 포함을 안 시키더라고요, 계산을 할 때. 그래도 로봇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유니트리 사족보행 로봇 보면요, 착탈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은 배터리를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전선이 달려 있어서 충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력계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요거는 크게 투자할 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워낙 싼 가격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유니트리의 로봇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핫하다고 하는데요. 사족 보행 로봇이 200~300만 원 밖에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이 2천만 원을 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싼 가격인데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중국 제품이니까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요모조모 따져봐야 되겠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용기를 봐도 괜찮다, 쓸만하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유니트리에 있는 그 동력계 제품, 배터리는 전부 다 중국제입니다. 국산 거 쓰질 않죠. 국산 거 3원계 제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 가격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제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관절이죠.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공장에서 쓰는 팔만 달려 있는 거를 협동 로봇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리가 달려 있어 가지고 걸어 다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한다면 애초에 협동 로봇에서 고정밀 액추에이터가 엄청나게 중요성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액추에이터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모터하고 모터를 센싱하는 그 센서 아까 말씀드렸죠. 엔코더하고 감속기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감속기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모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속도도 변환을 해주고요. 토크도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감속기가 없으면 액추에이터 전체가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감속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선 감속기라고도 하고요. 플래너리 감속기라고도 하는데 그 감속기가 하나 있고 하모닉 감속기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가 독보적으로 생산을 잘 해서 아예 그 회사 이름을 따서 만든 하모닉 감속기가 있는데 부품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굉장히 초정밀이고요. 반도체 회사에서 로봇팔에 들어가는 관절용으로 사용할 만큼 굉장한 정밀도를 가진 제품입니다. 1950년에 미국에서 개발이 됐는데 실제 이 꽃을 피운 거는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라는 회사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나부테스코가 잘 하고 있는 RV 감속기 이게 있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선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 RV 감속기. 거기에다가 독일의 비텐슈타인이라는 회사에서 최근에 갈락시의 감속기라는 것을 개발을 해서 제4의 감속기를 개발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전체 로봇에서 액추에이터 관절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70% 단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두뇌 부분은 빼고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센서가 아까 15에서 20%라고 했고 나머지는 이제 손 관절에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기계 장치, 무릎이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기계 장치가 이제 덱스트러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한 15%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속기가 이 액추에이터 중에서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죠. 이 감속기를 제일 잘하는 회사는 하모닉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똑같은 일본 회사인데 나부테스코, 독일의 비텐슈타인.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중국에 있습니다. 리더 드라이브라고요. 중국에서 이렇게 리더 드라이브 같은 하모닉 감속기를 만든 회사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뭐냐면 2017년에 중국 업체가 독일의 유명한 협동 로봇 회사 쿠카 KUKA라는 독일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KUKA는 전 세계에서 한악, 일본의 유명한 이 로봇팔 회사인데 거기에 맞먹을 정도로 정교함을 자랑하는 세계 굴지의 이 로봇팔 회사거든요. 협동 로봇 회사였는데 이걸 인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쿠카를 인수한 다음에 쿠카는 어떤 감속기를 쓰냐? 일본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하모닉 감속기를 쓰지 않아요. 리더 드라이브, 그러니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를 흉내낸 중국 회사의 로컬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독일의 로봇팔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국의 어떤 로봇 생태계를 굉장히 키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주가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요지부동이거든요. 저번에 2,000엔 밑으로 떨어졌다가 바로 급반등해서 3,000엔 초반으로 올라와 있지만 한국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하고는 다르게 주가가 세게 가지를 못해요. 그거는 뭐냐면 중국에서 감속기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서 2017년 이후에 야금야금 흡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국내에 이제 감속기 업체가 있죠. SBB테크라고. 증권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는데 주가가 10만 원까지 갔다가 2만 원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아직까지 회사는 적자거든요. 애초에 회사가 설립됐을 때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를 능가하는 감속기 회사를 표방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은 중국 업체들이 사실은 이 회사 거를 써줘야 되는데 중국의 로컬 감속기 회사들이 너무나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감속기를 잘 만들려면 기계공학뿐만 아니고요. 소재공학 부분에서도 굉장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P5 등급의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런 베어링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 업체가 그 정도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의 품질보다는 못하지만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하모닉 감속기를 양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제품들이 중국의 아까 유니트리 같은 로봇에 들어간다. 싼 가격에. 그래서 유니트리는 200만 원에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속기 부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지금쯤 한번 사볼만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에 실적이 좋았을 때도 주가가 못 갔는데 지금은 약간씩 실적이 과거 실적보다 잘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뭐 장기 투자를 해보신다 그러면 하모닉하고 나부테스코 정도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국내 업체들은 기술 개발에 매진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두뇌에 해당하는 건데요. 국내 AI의 두뇌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아주 취약하죠. 로봇 관련해서 두뇌 부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도조를 사용해서 AI 서버를 구축하는 것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고 앞으로 로봇도 자사의 AI 시스템을 통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이 서버의 확충 정도가 다르겠지만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있는 거는 서버에 어마어마한 칩을 집어넣어서 뭐 빅테크를 능가하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휴머노이드가 인간 노동력의 대체뿐만 아니고 여러 분야에서 인간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거다라는 게 앨런 머스크의 구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뇌 부분은요, 테슬라, 그 다음 여기에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 다음 아마존, 다 지금 뭐 구글 이쪽도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메타도 참여를 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의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고 기술력이 필요로 한 만큼 국내 업체들이 아직까지 여기는 전혀 진입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동력계에 집중하는 우려를 범했는데 지금이라도 이쪽 두뇌 쪽에 국가 자원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테슬라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480까지 갔다가 410달러 밑으로 떨어져 있던데 테슬라가 어떤 행보를 보이냐에 따라서 전체 로봇 생태계가 요동을 치니까 테슬라가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국내 많은 종목들이 준동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모터 같은 경우는 삼익 THK라는 회사도 있고 SPG라는 회사도 있거든요. SPG 같은 회사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어요. 모터 만드는 회사인데 협동 로봇에 들어가는 그런 모터에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테슬라가 전 세계 로봇 산업을 리딩하고 있다. 옵티머스가 어떤 형태로 언제 공급되냐에 따라서 로봇 관련주들이 요동을 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뭐 장기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만이 아니고요. 자율주행 AI, 그 다음에 로봇 관련 AI, 이 AI 회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는 이제는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다 장악을 해서 자사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하고 그 소프트웨어 파워를 결합을 해서 필요한 회사들의 모든 자원을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잘 대응을 해야 될 텐데요.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만 이야기한 거고요. 드론하고 자율주행은 또 더 큰 시장의 가능성을 보여주겠죠. 여기에서 미국하고요, 중국하고 거대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중간에 새우처럼 이게 끼어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우리만의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완전히 패퇴를 했죠. 그렇지만 이 로봇 쪽은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움입니다. 더 큰 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을지, 또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련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